보겠습니다. 배고픔과 착한 언니 노릇에 지친 7살 수지, 수지의 동그라미. 등장인물이네요. 근데 착한 언니 노릇 밑줄. 그럼 착한 언니 노릇이니까 진짜 착한 언니인가? 아니지? 양아치예요. 전쟁의 피난길의 밑줄. 우리나라에서 전쟁은 언제밖에 없냐? 현대에서. 그래 6.25지. 그래서 여기다 쓰세요. 전후 소설. 전쟁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로 봄비를 때를 틈타 5살인 동생 오목이의 동그라미. 오목이가 동생입니다. 손을 일부러 놓았다. 어때요? 버렸어요. 이미 동생과는 멀어질 대로 멀어진 뒤였지만 동생이 가까이에 있대도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다. 수인은 동생의 본명이었지만 수인의 동그라미. 오목이랑 묶어놓으면 되겠죠. 본명이었지만 호적에만 그렇게 올랐을 뿐 식구들 사이에서도 그 이름으로 동생을 부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수인아 일부러 못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해됐죠? 수지는 거의 울상이 되어 목맨 소리로 동생을 찾아 헤맸다. 가식쩔죠. 오목이란 입에 옳은 호칭 대신 호적상의 이름이 왜 하필 그때 떠올랐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 이름은 황망 중 생급스럽게 떠오른 이름 같기도 하고 미리미리 계획된 용이 주도한 음모의 일환 같기도 했다. 그래서 뭐하고 있어? 너무 정신이 없어서 떠오른 것 같기도 하고 원래부터 버리고 싶었다 라는 이야기죠. 뜨거운 피가 흐르는 심장에 차가운 비수가 꽂히듯이 무참하게 간교한 지혜가 자신을 관통하는 것을 수지는 어린 마음에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간교한 지혜의 밑줄. 이게 바로 뭐예요? 일부러 다른 이름 부른 거죠. 호적상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간교한 지혜는 일부러 호적상의 이름을 부른. 호적 이름. 그래서 자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책. 은근한 자책이 있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정도는 느낀 거죠. 이해됐죠? 근데 아주 대놓고 반성했다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는 양심의 가책 정도로만 적어줍시다. 양심 가책. 수지의 목맨 소리는 슬픈 울음으로 바뀌었지만 끝내 수인을 오목으로 바꾸어 부르진 않았다. 알면서도 바꾸진 않았습니다. 수지는 동생을 찾아 끝없이 헤매는 것 같으면서도 착실하게 집을 향해 귀환하고 있었다. 동생 찾는 척하면서 발걸음은 집을 향해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야? 사실 끝까지 이 뭔가 본인이 잘못하긴 했지만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부르고는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앞을 다투어 나무로 밀리고 있는 피난민들은 수지의 울부짖음에 무관심했다. 여기 울부짖음에 무관심했다의 밑줄. 별표. 아이가 울고 있으면 어른이면 한 번씩 물어볼 수는 있잖아. 너 도대체 걔가 누군데 그렇게 애타게 불러? 물어볼 수 있지. 근데 아무도 물어보질 않아. 이게 바로 뭐야? 전쟁의 비극성이야. 이해되나요? 전쟁의 비극성이라고 써주시고 살 길이 바빠서 아이에게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거죠. 누굴 찾니? 하고 물어보는 어른도 없었다. 피난의 행렬을 홀로 역행하고 있는 작은 계집애를 짓밟고 지나가지 않는 것만 다행이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어느 쪽? 북쪽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집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북쪽에 있고 사람들은 내려오고. 수지가 외가로 돌아왔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외할머니와 수진의 식구들도 피난을 떠나려고 보따리를 이고진 채 수지와 오목이가 없어져서 난리였다. 수철이 동그라미. 그동안의 조바심을 분풀이하느라고 다짜고짜 수지를 때리기부터 했다. 오빠가 두드러 팼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외할머니가 수지를 감싸며 오목이의 행방을 물었다. 수지는 목신 목소리로 울고 발버둥쳤다. 말했어? 어디 갔는지? 말 안 했어. 수지의 몰골을 많이 아니었다. 윗도리와 장갑까지 동생에게 이미 벗어주었기 때문에 이미 벗어주었다 이 체크. 이거 뭐야? 동생을 아예 버릴 생각이었던 거야. 그러면서 뭘 했다? 동생이 죽지 않길 바라는 마음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옷을 벗어준 거죠. 이해됐나요? 몸은 꽁꽁 얼어붙고 얼굴은 푸릇푸릇 동상에 걸린 채 너무 울고 상심해서 몰라보게 오그라들었고 눈은 불안과 죄책감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불안, 죄책감, 뭐 때문이야? 아, 동생을 버렸기 때문인 거죠. 대답 대신 계속해서 울고 몸부림치기만 했지만 어른들은 사태를 대강 알아차리게 되었다. 어떤 사태? 동생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 이해됐죠? 일부러 버린 건 몰라요 아직. 이해됐죠? 수지야, 오목이년 동쌀에 장거리까지 나갔다가 오목이년 등쌀에 밑줄. 그러면 이 말은
둘이서 장에 시장 구경 갔다는 이야기는 뭐 때문에 나갔다? 오목이가 재촉해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 복사통에 고녀를 잃어버린 게로구나. 이 노릇을 어쩌지? 하필 이 통에 애가 없어질 게 뭐람? 고녀는 끝 애물이라니까. 그래서 뭐예요? 끝까지 오목이 편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른들의 판단으로 수지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목이를 나무라는 일방 어른들은 결코 피난길을 늦추려 들지 않았다. 그래서 뭐야? 다들 가족도 버리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지. 가족도 버렸어. 가족도 버림이라고 적어주세요. 마을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중공군의 체크. 중공군이라는 건 이제 중국군입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싸웠을 때 미국이 참전해가지고 이겼었죠.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중공군이 개입해서 다시 서울 쪽 그 평양 아래쪽으로 다시 또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서 38선을 세우게 되는 거고요. 8순의 안전병인 노파가 6순의 아들의 지기에 올라앉아 피난을 떠나게 했다. 그들은 딴 하나를 잃은 것보다 마지막 피난 대열에서 뒤처져 중공군에게 덜미를 잡히는 게 더 무서웠다. 그래서 전쟁의 비극사인 거예요. 죽음이 더 무섭다고 하는 거죠. 자, 떠나자. 오목이는 가면서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니? 외할머니가 마녀처럼 냉담하고 간교하게 명령했다. 간교하다의 밑줄.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한 거를 어쩔 수 없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수지 입장에서 갑자기 간교하다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 이유가 뭐겠어? 아직 죄책감이 있는데 할머니가 이 교묘한 말로 내가 떠나는 것에 대한 합리성을 부과시켜주는 거죠. 이해됐나요? 줄거리. 수철이와 수지는 외가의 도움으로 부유하게 성장했다. 부유하게 성장의 밑줄. 그래서 어른이 됐대요. 동생 오목이를 수인이라는 이름으로 찾는다. 아직도 수인이라는 이름으로 찾고 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다? 안 찾고 싶다야. 이해됐죠? 신문 광고도 여러 번 냈을 뿐 아니라 틈틈이 방방곡곡의 고아원을 두루 찾아다녔으나 수인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래도 수철은 단념하지 않고 자기 일이 바빠짐에 따라 고아원을 직접 순례하는 일은 수지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그 일에 금전적인 지원자 노릇만 했다. 금전적인 지원자 노릇의 밑줄. 그래서 수철이는 돈 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영악하고 독립심이 강했을 뿐더러 의리가 출중한 이들 남매에 대해 친척들의 칭송이 자자한 건 당연했다. 친척들은 일부러 버린 걸 알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찾고 있으니까 친척들 입장에서는 와, 쟤네는 어떻게 전쟁통에 잃어버린 동생을 아직까지 찾아?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지가 찾아다닌 고아원 중의 하나인 오누이 집에 수지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단 하나의 단골로 남게 된 것은 모기의 동그라미. 처음 만났을 때 모기가 영팔이, 재성이, 순영이, 옥분이와 같은 전형적인 고아와 조금이라도 달라 보였던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고아와 달라 보였던 것은 아니다. 이 밑줄. 고아와 달라 보인 건 아니야. 근데 뭐 때문에? 오로지 이름 모기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왜 동생 이름이 오목이었기 때문에. 이해됐죠? 마룻방에 있는 고아들의 사물함에 붙은 이름표에서 모기의 성이 오가라는 건 누구에게나 쉽게 뜨였다. 그래서 성이 오, 이름이 모기. 그럼 오목이네. 대개의 고아들은 유원장의 성을 따라 유영팔, 유재성, 유순영, 유옥분이었기 때문이다. 수지는 그 쉽게 눈에 띄는 성명을 무심히 붙여 읽었다. 오목이. 입에 침이 마르고 가슴이 떨렸다. 다행히 모기의 나이는 3살 아래로 되어 있었다. 수지보다 3살 아래 밑줄? 그러면 친동생이 아니다? 아니다. 오목이란 별명을 얻어가질 만큼 오목조목한 게 특징이던 얼굴 모습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수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 옛날에 동생의 별명과 본명이 같은 애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놀랄 건 없다고 자신을 타올렸다. 그러나 세모, 모기가 오목이가 아니더라도 모기를 만난 건 수지에게 큰 충격이었다. 왜냐하면 스스로 완벽함과 견고함을 믿어 마지 않던 자신의 허위의 밑줄. 허위라는 것은 가짜 위로예요. 알겠죠? 실은 너무나도 하찮은 충격에도 건지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왜 근본적으로 흔들린다고 설명했어? 지가 버렸으니까 죄책감을 평생 갖고 왔다는 이야기야. 이해됐나요? 오목이와 모기가 동일인이 아니란 좀 더 확실한 단서를 찾기 위해선 유 원장님이나 사모님에게 그 아이와 그 아이의 남다른 이름의 내력을 물어보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이었다. 그러나 세모, 수지는 벌써 몇 년째 오누이의 집을 단골로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물어보지 않았다 이 밑줄. 왜 안 가졌어? 왜 안 물어봤어? 물어보면 혹시나 할까봐. 이해됐죠? 그것을 물어보기는커녕 모기에 대한 그녀의 특별한 관심조차 감쪽같이 숨기고 있었다. 심지어 수철이한테도 그녀가 발견한 모기란 소녀에 대해 한마디도 의논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쩌면 허약한 자신의 허위를 닭달질해서 겨우 견고하기 위해 온누이의 집을 다니고 있는지도 몰랐다. 이 말 마지막 말이 중요해. 마지막 말이 중요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마지막 말을 보면은 더욱 견고하기 위해서 온누이의 집을 다니고 있다거든. 그럼 더욱 견고하게 한다는 거는 뭐야? 오목이가 세상에 없다라는 걸 좀 더 견고히 하고 싶다는 이야기야. 그 이유는 목이라는 이름이 앞에 있는데 이걸 확인한 순간 만약에 진짜 내 동생이면 어떡해? 그치? 근데 본인은 아니라는 걸 믿으면서 계속해서 안 물어보고 있지. 그러니까 안 물어보면 여전히 그냥 의심 정도로만 끝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허위를 더욱 단단하게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마치 이건 이런 느낌이라고. 문제를 풀었어. 채점을 해야 돼. 채점을 해야 돼. 근데 채점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왜? 씨발 틀리면 좆될 것 같거든. 이해됐죠? 그런 느낌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저처럼 목사님. 대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 변화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화해가지고 막 뭐 착하게 변하거나 나쁘게 변하거나 이런 거 있었나요? 없었죠? 1번은 틀렸습니다. 인물 간의 대결의식을 통해 대결의식의 밑줄. 둘이 싸웠어? 안 싸웠어. 없어. 상대를 달리하여 벌이는 인물들의 행동을 서술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서로 점점 싸우고 있나요? 그런 거 아니죠. 공간의 이동에 따른 중심 인물의 경험을 주변 인물의 시선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오직 수지의 입장에서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렸습니다.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세밀히 묘사하여 인물의 위선적 면모에 밑줄. 위선적 면모가 바로 뭐예요? 앞에서 찾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안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어른들은 상심한 수지의 말을 듣고 오목이의 실종 원인을 대강 알아차렸다. 말을 들었나요? 수지가 말했나요? 그런 말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어요. 봐봐. 얼마나 꼼꼼히 물어봐. 엄청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이게 요즘 고등학교 문학들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돼. 외할머니는 오목이를 찾는 일이 피난길을 떠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아니 오목이 버리고 튀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2번 제껴야죠. 수철이는 일이 바빠졌어도 고아원을 직접 방문했나요? 아니요. 돈만 주고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수지는 오누이의 집에서 모기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다른 고아와 달리 모기를 특별하게 생각했다. 맞나요? 아니죠. 특별하지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 와야지. 아까 밑줄 쳤잖아요. 모기를 알고 나서였지만 처음 만났을 때의 모기가 영팔이, 재성이, 순영이, 옥분이와 같이 전형적인 고아와 조금이라도 달라 보였던 것은 아니다. 그치? 달라 보인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똑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렸다. 수지는 모기가 오모기가 아닐 수 있다는 정황을 발견했지. 왜? 얼굴. 오케이? 얼굴 모양이 없어. 3살 아래로 되어 있어 표기가. 그러니까 어때요? 자신을 안심시키려고 했다. 맞는 말이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볼까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지가 동생을 찾기 위해 동생의 본명을 불러도 동생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은 맞는 말이죠. 이해됐나? 수지가 자신의 실수로 동생을 잃어버렸다는 공포를 어린 나이임에도 들켰다. 공포, 밑줄. 잃어버렸다는 공포야?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나? 아니, 일부러 잃어버렸다고 했잖아. 답은 2번입니다. 3번, 디귿 수지가 동생의 실종 원인이 발각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동생에 대한 죄책감을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수지가 모기와의 만남을 통해 그동안 지켜왔던 자신의 허위가 완전하지 않은 것임을 깨닫고 그래서 아까 깨질 것 같았다. 금세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 수지가 자신의 허위를 고수하기 위해 오빠인 수철에게도 모기의 존재를 알리려 하지 않고 있다. 맞는 말이죠.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쟁 중 생존의 위협에서 오는 불안감은 생존의 위협 밑줄 전쟁 중이었죠. 불안감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기적 행동의 밑줄 타인을 외면하게 만들지만 그러한 행동은 전쟁이라는 현실적 이유로 합리화되거나 합리화 밑줄 죄의식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에 대해 은폐의 밑줄 꽁쳐진다. 전후 근대화 과정에서도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 위해 타인을 외면하며 결국 전쟁 중에 외면당했던 인물의 희생이 지속된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은 이러한 외면을 방관하거나 외면에 동조하여 타인을 외면하는 인물의 행위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였어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거. 사람들이 쌩까고 지나갔던 거. 할머니가 버려. 그냥 우리 빨리 가자. 나중에 찾으면 되지. 이런 이야기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수지가 동생을 찾아 끝없이 헤매는 것 같으면서도 착실하게 집을 향해 귀환하는 데서 표면적으로나 동생을 찾는 모습을 통해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으로 이기적 행동을 은폐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너무나 맞는 말이지.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피난민이 수지에게 누구 찾니 하고 물어보지 않는 데에서 타인에게 무관심한 모습을 통해 전쟁 중에 생존의 위협에서 오는 불안감으로 인해 자신의 안위만을 중시하는 태도. 이것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네. 이해되나요? 네.
어른들이 오목이년 들상에 당거리에 나갔다 그만 북새통에 본연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데서 동생을 잃어버린 수지의 상황을 오목이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통해 동생을 외면했던 수지의 행동이 전쟁이라는 현실적 이유로 합리화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죠? 자, 볼게요. 4번. 친척들이 의리가 출중한 이들 남매들에 대해 칭송이 자자했다는 데에서 수철과 수지의 남매를 위선을 알면서도의 밑줄. 위선을 알면 그 얘네들이 일부러 벌였다는 거 알아야지. 몰랐지.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수지가 온우이의 집을 단골로 다니고 있으면서도 동생의 단서를 물어보지 않는 데에서 모기가 오목인지 확인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전후 근대화 과정 밑줄. 전쟁이 끝난 후지. 오케이? 그 와중에서도 안정된 삶. 그래서 동생이 나타나면 뭐가 됐든 흔들릴 것 같으니까 속물성을 확인할 수 있군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